QLD TQQQ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겠다. 이 한 문장만 믿고 들어가면 대부분은 정반대로 됩니다. 무릎이 어딘지 확신이 없는데 매수 버튼부터 누르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어딘지 확신이 없는데 익절은 미루고 손절만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과 어깨를 말로만 하지 않고 차트에서 손으로 짚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무릎과 어깨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최저점이 무릎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상승 초입이 무릎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최고점이 어깨라고 하고 어떤 분은 최고점 이후 며칠 빠진 자리가 어깨라고 합니다. 정의가 흔들리면 행동도 흔들립니다. 특히 QLD TQQQ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정의가 흔들리는 순간 계좌가 흔들립니다. 무릎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닥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을 잡는 기술입니다. 즉 최저점 그 자체가 아니라 최저점 이후에 시장이 태도를 바꾸는 순간이 무릎입니다. 차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급락이 끝난 뒤 저점이 한 번 더 테스트되거나 저점보다 아주 조금 더 낮게 찍고 바로 되돌리는 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 하락의 속도가 꺾입니다. 낙폭이 줄고 반등의 폭이 커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연속으로 저점이 높아집니다. 이때가 무릎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한 발짝 올라온 자리, 다시 말해 상승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어깨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꼭 최고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최고 상승 후 조금씩 내려오는 부분을 잡는 겁니다. 최고점이 아니라 최고점 이후에 힘이 빠지는 태도 변화가 어깨입니다. 차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급등이 길게 이어진 다음 더는 크게 못 오르고 윗꼬리가 자주 생깁니다. 신고가를 만들긴 하는데 종가가 시원하게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거래나 변동은 큰데 결과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고점 근처에서 여러 번 막히면서 고점이 평평해집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 구간이 어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QLD TQQQ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래서 무릎과 어깨를 볼 때 레버리지 차트만 뚫어져라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레버리지는 움직임이 과장되기 때문입니다. 무릎도 과장되고 어깨도 과장됩니다. 그래서 기준 차트는 하나로 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QLD TQQQ를 하더라도 기준은 QQQ 흐름으로 잡고 실행은 QLD TQQQ로 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과 실행을 분리하는 순간 무릎과 어깨가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무릎을 찾는 실전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락이 나온 뒤에는 바로 무릎을 찾지 마시고 하락의 호흡이 끝났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큰 하락이 나온 종목은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패닉 하락, 기술적 반등, 그리고 재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적 반등을 무릎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반등 초입에 QLD TQQQ를 3개 담고 재확인해서 멘탈이 무너집니다. 무릎은 기술적 반등 자체가 아니라 재확인이 끝나고 올라오는 부분에 더 자주 있습니다. 둘째, 저점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전 저점 근처에서 다시 내려오는지 확인합니다. 다시 내려오되 낙폭이 줄고 반등이 빨라지면 무릎 확률이 올라갑니다. 셋째,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한 뒤에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을 보셔야 합니다. 저점이 점점 올라오면 시장은 이미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때부터 분할 매수가 의미가 생깁니다. QLD TQQQ 매수는 한 방이 아니라 무릎을 따라가는 분할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후보 구간에 들어오면 첫 매수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이 추가로 충족될 때마다 한 번씩 더 합니다. 조건은 단순하게 가셔도 됩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유지된다. 며칠 동안 급락 캔들이 사라진다. 반등할 때 거래가 붙는다. 이런 흐름이 확인될 때마다 분할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무릎을 틀리면 손실이 작고 무릎을 맞추면 수익은 커집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 차이가 생존과 퇴장의 차이가 됩니다. 이제 어깨입니다. QLD TQQQ는 오를 때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 심리가 이렇게 됩니다. 더 간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그런데 어깨는 바로 이 심리에서 생깁니다. 시장이 가장 낙관적일 때 고점은 조용히 형성됩니다. 어깨를 잡는 핵심은 상승의 속도가 꺾이는 순간을 포착하는 겁니다. 최고점을 예언하려고 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신 어깨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급등 이후 상승폭이 줄어든다. 둘째, 좋은 뉴스가 나와도 예전만큼 못 오른다. 셋째, 신고가를 찍어도 종가가 약하다. 넷째, 눌림이 깊어지고 회복이 느리다. 이 4가지가 겹치면
어깨 구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깨에서 파는 실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량 매도는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깨 매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딱 하나로 정합니다. 전고점 근처에서 보유 물량의 일부를 먼저 줄인다. 그 다음 고점이 평평해지고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이 확인되면 한 번 더 줄인다. 마지막으로 상승 추세를 지키던 선이 무너지면 남은 걸 정리한다. 이렇게 3번으로 나누면 최고점을 못 맞춰도 어깨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완벽한 꼭지보다 꾸준한 탈출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은 레버리지로 공격적으로, 어깨는 레버리지로 욕심을 부립니다. 이게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무릎에서는 공포 때문에 빨리 손절하고 어깨에서는 탐욕 때문에 늦게 매도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반대로 잡으셔야 합니다. 무릎에서는 작게 시작해서 확신이 쌓일수록 키우고 어깨에서는 확신이 깨질수록 줄입니다. 이게 심리와 싸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심리는 이길 수 없고 구조로만 우회할 수 있습니다. QLD TQQQ에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무릎과 어깨라도 레버리지는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진입과 탈출의 품질이 수익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무릎에서는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어깨에서는 한 번에 포기하지 마시고 무릎은 분할로 만들고 어깨는 분할로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매매 스킬이 아니라 멘탈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QLD TQQQ는 멘탈이 무너지면 전략이 무너지고 전략이 무너지면 계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릎과 어깨를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 차트를 QQQ로 고정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장점이 생깁니다. QQQ에서 무릎이 보이면 QLD TQQQ는 더 큰 무릎처럼 보입니다. QQQ에서 어깨가 보이면 QLD TQQQ는 더 큰 어깨처럼 보입니다. 과장된 움직임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준이 있으니 침착해집니다. 다시 말해 기준은 조용한 차트로, 실행은 강한 종목으로. 이 조합이 레버리지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쯤에서 예상 질문이 나옵니다. 무릎을 놓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무릎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이 아니라 확인 후 동참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어깨에서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떡하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깨 매도는 꼭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더 오르는 구간을 일부 놓쳐도 됩니다. 대신 큰 하락을 피하면 전체 결과는 좋아집니다. 다음 질문,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성향 차이입니다. 변동성을 덜 받고 싶으면 QLD,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면 TQQQ입니다. 다만 둘 다 무릎과 어깨의 원리는 같습니다. 기준을 QQQ로 두고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나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릎은 바닥이 아니라 태도 변화이고 어깨는 꼭지가 아니라 힘 빠짐의 시작입니다. 이 두 문장으로 차트를 보면 QLD, TQQQ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매수와 매도가 감이 아니라 규칙이 됩니다. 규칙이 생기면 계좌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으면 복리는 결국 붙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